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로 한글이죠. 우리 모두는 한글을 세종대왕의 위대한 발명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아는 그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위대한 창제 뒤에 무려 700년에 걸친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요? 네, 바로 이 문장. 아마 역사책에서 다들 보셨을 겁니다. 1443년 겨울 세종대왕이 친히 28글자를 만드셨다. 이게 바로 한글 창제 역사의 공식적인 시작점이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교과서에 실린 역사 그 자체죠.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공식 기록의 장막을 살짝 걷어내고 그 뒤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또 다른 진실, 또 다른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왕의 발명품이라는 이 공식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순수한 학문적 성과라기보다는 새로 세워진 조선이라는 나라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아주 고도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이야기였다는 가설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론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죠? 우리가 아는 공식 이론은 1443년 세종대왕이라는 한 명의 천재가 홀로 만들어낸 발명품이라는 거고요. 반면에 이 새로운 가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한순간의 번뜩임이 아니라 700년에 걸친 거대한 프로젝트였고 그 시작은 조선이 아닌 고려의 대학자 모근 이색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굳이 왕이 혼자 만들었다고 해야만 했을까요? 이 가설에 따르면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한수였다는 겁니다. 새로 세운 나라, 조선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정통성이죠. 그러려면 이전 왕조, 고려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지워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문자를 오직 우리 왕께서 만드신 위대한 발명품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만큼 강력한 선전 도구가 또 있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시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이 건국되기 바로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마지막 불꽃을 태우던 시절, 그 중심에 있었던 천재학자, 바로 모근 이색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모근 이색은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던 학자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세계 지식의 중심지였던 원나라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글로벌 인재였던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스파 문자에서는 소리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분석하는지를 배우고 티베트나 산스크리트어에서는 모음과 자음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나누는지를 봤어요. 거란 문자에서는 글자를 어떻게 하나로 합치는지 그 원리를 터득했고요. 이게 그냥 이것저것 베낀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최고 문자들의 핵심 원리, 그 DNA를 완전히 꿰뚫어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조립한 거대한 융합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럼 이 모든 지식을 모아서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기울어가는 내 나라, 고려를 살리는 것. 모근 이색은 본질을 본 거죠. 진짜 나라의 힘은 소수의 엘리트가 독점하는 어려운 한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모든 백성이,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우리만의 과학적인 문자가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그의 꿈이었고 시대적 사명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편이 아니었죠. 고려는 무너졌고 모근 이색은 정치적으로 몰락해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마지막 5년이 그냥 좌절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생의 연구를 집대성한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는 지성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가장 암울했던 바로 그 유배지에서 그의 머릿속은 가장 밝게 빛났던 겁니다. 평생의 연구를 하나로 모아서 지금 우리가 아는 한글의 핵심 원리들을 완성해낸 거죠. 초성, 중성, 종성, 이 3단 구조,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뜬 천지인의 기하학적인 디자인, 그리고 현아의 입술 같은 발음기권 모양을 본뜬 자음 분류까지. 말 그대로 훈민정음의 완벽한 설계도, 후대를 위한 비밀 코드가 바로 이때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숨긴 발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의라는 문서가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하고 보여주는 간단한 예시집이에요. 그런데 이 가설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사실 아는 사람만 해독할 수 있게끔 모든 핵심 설계 원리를 한 페이지에 꾹꾹 눌러 담은 고도로 압축된 마스터 설계도, 즉 마스터 플랜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 알겠다. 모기는 이색이 그런 대단한 설계도를 만들었다고 치자. 그런데 대체 그게 어떻게 왕조가 망하고 만든 사람은 박해받는 그 험난한 시기를 뚫고 수십 년 뒤에 세종대왕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비밀 지식의 경로가 그 해답입니다. 이건 마치 첩보 영화 같아요. 1단계, 목은 이세기 유배지에서 설계도를 완성하고 가장 믿는 측근에게 몰래 넘깁니다. 2단계, 이 설계도는 당시 정치적으로 탄압받던 불교계로 넘어갑니다. 왜 하필 불교였을까요? 그들은 산스크리트어 같은 외국어, 즉 음성학의 전문가들이었거든요. 이 코드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었던 거죠. 그들이 이걸 목숨 걸고 지키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마침내 때가 되어 신미대사 같은 인물들을 통해 세종대왕에게 이 지식이 전달되는 거죠. 정말 목숨을 건 비밀 릴레이였던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밀스러워야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만약 이거 사실 고려 충신이었던 목은 이색이 만든 겁니다 라고 밝히는 순간 그건 새로운 나라 조선에 대한 반역행위가 되는 거예요. 설계도는 불태워지고 그걸 지켜온 사람들은 전부 처형당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에 맞서는 목숨을 건 저항이었던 겁니다. 자, 마침내 이야기는 세종대왕에게 도착합니다. 이 가설은 세종대왕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역할을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재조명합니다. 창제자. 네,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 고독한 천재.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종대왕의 공식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관점은 세종의 역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발굴자, 그리고 적용자. 그의 진짜 천재성은 이미 완성되어 있던 이 완벽한 시스템의 가치를 한눈에 꿰뚫어 본 그 안목, 그리고 모든 정치적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밀어붙인 그 엄청난 결단력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종의 위대한 도박이었습니다. 한자를 신처럼 여기던 신하들이 얼마나 거세게 반발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략을 쓴 거죠. 이것은 이전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왕이 직접 하늘의 뜻을 받아 만든 신성한 문자다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 어떤 신하도 감히 반대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권위를 입혀버린 거죠. 문자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700년간의 비밀, 이 재발견된 역사가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한 편의 대하 드라마 같지 않나요? 1390년대 한 천재학자가 설계한 비밀 코드로 시작해서 1443년 위대한 왕에 의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죠. 이후 억압받던 여성이나 평민들의 문자로 겨우 명맥을 잇다가 1900년대에 들어서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자로 우뚝 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세기 IT와 AI 시대에 이르러서 그 과학성이 한국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겁니다. 700년에 걸친 위대한 여정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지점이요. 700년 전에 설계된 그 논리적이고 부품처럼 조립하는 방식이 마치 현대의 컴퓨터 코딩 언어처럼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데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7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한글 창제에 얽힌 이 새로운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이고 또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